이게 두통이라는 게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셔요. 예. 그렇죠. 아마 우리 두통을 한번 우리가 살면서 안 겪어보신 분들은 없을 거고요. 없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대해서 거의 한 3배 이상이라고 하니까 아니 왜 여자가 왜 여자 많죠? 그렇죠. 그거 너무 궁금해요. 그쵸. 항상 머리 싸매고 눕는 건 여자예요. 여자죠. 그쵸. 남자들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이 여자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겪어보다 보니 이게 뭐 그렇게 큰 병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늘 있는 증상이려니 하고 쉽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게 네네. 심한 경우는 사실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많아요. 그쵸? 특히 이게 우리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생리대가 되면서 오는 경우도 많기 아,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호르몬의 변화가 왜 우리 생리가 되면 프로제스테론, 에스트로겐 그 두 가지 호르몬 갖고 조절이 되잖아요. 아, 그런데 우리가 생리대가 되면 우리가 에스트로겐은 줄고 네. 프로제스테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을 준 것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두통이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여성에게서 그 생리 주기 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쵸. 일부 여성에게서는 그때 생리 때마다 또 두통이 오시는 그쵸. 분들도 맞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예. 이게 물론 생리 때문에 나타나는 두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나타나는 이 편두통 같은 경우는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원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두통이 약간 유전적인 경향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질환은 아닌데 예, 예.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엄마 아빠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예. 아이들한테도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많이 높아져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경향이 있군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생리 주기,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다음에 우리 왜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호르몬 구조 자체, 호르몬 가지 숫자 이런 음. 것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많아요. 여성들이 좀 복잡한 맞습니다. 사람들입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생리 때만 되면 남편들이 그러니까 겉에 있지도 못하잖아요. 곁에 그렇죠. 있는 거가 예, 무섭다고 예, 하잖아요. 예, 조심해야 되죠. 그때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 편두통이 근데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현대병 중에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 우리 현대 보면 우리 컴퓨터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렇죠. 스마트폰, 핸드폰 아마 그냥 이렇게 멍하니 멍 때리고 서 있는 사람 거의 별 못 보실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엔 다 핸드폰 보고 있죠. 그쵸. 어딜 식당에 가서 잠시 시간이 있어도 예, 맞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목 자세, 이 균형 자체가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편통을 유발시키는 어떤 조건들을 자꾸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어요. 그 두통이 오거나 편두통이 오면 음. 내 머릿속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보통은 자세에서 오는 내 몸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인 없이 나타나는 편두통이라는 경우가 거의 시발이 10대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요? 예, 10대 많습니다. 두통 때문에 진짜. 저기 내원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보통은 우리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네. 머리에다 띠 두르고 눕는 분은 어머니시들이잖아요. 그쵸, 그렇다 맞아요. 보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두통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10대들도 음. 두통이 많이 오는군요. 10대, 20대 두통, 편두통 굉장히 많고요. 아마 그렇군요. 주기적으로 오는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도 오지만 네.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아도 그렇고 우리가 왜 머리 두통 자체가 우리가 보통 머리에서 불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10대에서 많이 제일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요. 제일 빈도수가 높은 게 30대에서 40대라고 해요. 그렇군요. 예, 제일 복잡한 나이죠. 그쵸. 네, 복잡한 자식들 맞아요. 여러 맞아요. 가지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없던 두통이 50세 이후에 나타난다고 하면 이건 네. 또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진짜요? 그냥 원인 없는 편두통이라고 보기 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면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갱년기도 오지만 네. 우리가 보통 혈관 자체가 이제 혈관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혈관이라는 게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탄력도 줄고 왜 그래서 나이가 40, 50이 넘어가면서 혈압,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처럼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오는 또 뇌 질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걱정해 봐야 되는 때군요. 50 넘어서 오는 편두통이나 두통은.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내가 진통제만 먹고 해결하고 진통제만 먹고 해결하고 이런 식의 반복적인 것들은 정말 우리가
워치아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편두통이나 두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걸 그냥 매번 그렇게 진통제만 먹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컴퓨터나 핸드폰 때문에 오는 자세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면 좀 운동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쵸. 해결 방법이 좀 있을까요? 편두통은 이제 우리가 원인이 없다 보니까 특별하게 방법 자체도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냥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통제밖에 없잖아요. 진통제예요. 그래서 네. 정말 우리가 그냥 머리가 아파 이런 그냥 왜 우리가 흔하게 우리가 요새 왜 코비드 때문에 정말 타이레놀의 그렇죠. 복용 증가수가 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많이들 그러니까 드세요. 예, 이게 무서우니까도 먹고 남한테 옮길까 봐도 먹고 그쵸. 그냥 먼저 먹고 보죠. 그러니까 그게 두통이 됐든 미열이 됐든 우리 통증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건 네. 뭔가 something happen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예,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오는 건데 예, 예. 이게 내가 어떠한 원인의 통증으로 나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죠. 너 여기가 아. 이상해라고 보내주는데 음. 우리는 그걸 진통제를 꼭 먹고 그냥 없애버리고 먹고 그러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해버리게 되니까 정작 나한테 정말 어떠한 원인으로 계속 오는 두통, 통증에 대해서는 내가 되게 민감해질 수가 있는. 그런 전조 증상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보통 아마 이제 편두통을 이렇게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네. 그냥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약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두통이 오기 전에 4단계로 나눠요. 전구기가 있는데 예. 그 증상 자체가 처음에는 어떤 빛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햇볕 같은 걸 볼 때 햇볕이 굉장히 눈이 부시면서 막 바더될 때가 있으세요. 네네네. 이럴 때 보면 이렇게 보통 하루 이틀 지나면서 두통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소리에 대해서.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마 주변에서 보면 내가 늘 편두통이 있어, 두통이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시끄럽다고 그러세요, 맨날. 그쵸. 못 견뎌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은 강도의 소리와 빛인데도 불구하고 나만 유난히 더 그 빛의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그렇겠네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예. 우리 보면 애들도 있어요. 애들 중에서도. 예, 애들도 애들 아마 이렇게 밥 먹는 거 보면 네. 얘는 왜 이렇게 입이 짧아? 그런 애들 있죠. 입이 짧아? 아니면 잠을 깊이 잘 못 자? 아, 이런 애들 보면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것 자체가 그런 센서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아이예요. 그런 아이의 경우엔 두통이 올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두통이라기보다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자극이 내 몸에 오는 좀 자극이 예민하게. 크게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감기뿐만 아니라 잠자는 네. 거, 먹는 거, 특히 네. 먹는 거에 대해서도 왜 이걸 왜 안 먹어라고 얘기하지만 애는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흔히 먹는 뭐 고기도 다들 좋아하는 고기인데 너는 왜 고기 못 먹어? 이런 애들 보면 씹는 거 자체, 텍스처 자체가 싫거나 아니면 그 텍스처, 그 질긴 그 막 씹어야 되는 이 턱관절이 발달되지 않는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그 냄새 같은 고기 냄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유의 그 그렇죠, 냄새, 그렇죠. 그 냄새에 대해서 자기가 견디지 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은 먹는 게 굉장히 약해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아니 왜 자식이 한 세넷 됐는데 어떤 놈은 너무 잘 먹는데 그쵸. 너는 도대체 왜 안 먹어? 맞아. 정말 엄마의 말에 의하면 입을 벌리고라도 넣어주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엄마는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좋은데 네. 왜 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그 아이는 별난 아이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너는 왜 이렇게 별나고 까다롭니? 맞아요. 까탈스럽다고. 까탈스럽니? 예.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근데 어머니가 좀 그런 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못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게 엄마들이 힘드시니까. 그렇죠. 엄마들은 너무나 이게 이제 아이들도 둘 셋만 돼도 너무 네, 정신이 네. 없고요. 그렇죠. 예, 하나도 키우기 너무 어려운데. 당연하죠. 또 그게- 그 아이들이 또 다 달라. 맞아요. 저희 집도 약간 그러거든요. 과일을 따로따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일들이 다르고. 안 먹는 건 절대 안 먹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서 이 과일을 사야 돼요. 저 아이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엄마 입장에서 볼 땐 정말 내가 애를 세심하게 배려를 한다 그러면 그 과일을 다 각각 살 수 있지만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게 편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아이하고 엄마하고 계속 트러블이 생기죠.
그러면 그런 트러블 때문에도 두통이 생기겠어요. 엄마도 두통 생기고 아이도 두통 생기고. 그래서 이 센서리에 대한 민감도가 아.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두통의 유발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런 전조 증상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좀 그런 걸 알면 좀 그런 부분에 좀 예민하게 좀 우리가 미리 그쵸. 예방하고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내가 나한테 또 이 느낌이 오네라고 할 때 보면 아. 우리가 보통 아까 그렇게 예민한 사람들 보면 두통이 오는 경우에 음. 우리가 그런 전조 증상이 햇볕이나 이런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네. 아니면 극도의 잠을 잘 못 자는 경우. 아. 그러니까 잠이 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잠을 깊이 푹 못 자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자다가 말다가 뒤치덕거리면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그쵸. 그러면 예. 그 다음날 나의 그런 심텀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극도의 피곤함이나 잠을 잘 못 자거나 그런 민감도가 높아질 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런데 또 이게 달라지는 게 있는 게요. 약간 체질적으로도 차이가 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오는 전조 증상이 그러니까 약간 소음인 같은 경우는 내가 벌써 소화가 안 되네라고 할 때는 두통이 와요. 어. 그러니까 소음인 같은 경우는 내가 소화가 안 되나고 느끼지 않고 그냥 네. 두통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아. 두통이 머리가 왜 아프지라고 하면 벌써 체했거나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 될 때 보면 두통이 오고요. 아.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두통이 올 때 주로 특징이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물을 제대로 못 마셔서 몸이 약간 디하이드레이션 되는 상태가 될 때 주로 두통이 많이 와요. 어머 신기해요. 네. 사람의 그 체질에 따라서 따라도 또 두통의 양태가 그 전조 틀려요. 증상이 다르군요. 예. 예. 소양인 같은 경우는 소양이나 태양인 같은 경우는 대변을 제대로 못 보거나 왜 우리 같은 소민 분들은 네. 대변을 이틀 3일 봐도 여행 가도 못 봐요. 그렇다고 맞아요. 내가 막 불편은 좀 하지만 부글부글하고 불편은 하지만 내가 막 못 견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태음인들은 어딜 가도 화장실을 2-3번씩 봐요. 봐야지 풀려요, 직선. 전 그냥- 소음인이 확실하군요. 다 그렇진 말씀만 않은데요. 들어봐도. 다 그렇지는 않은데 네.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소양인들이 그렇게 대변을 못 보면 이 소양인들은 열이 다 상초로 위쪽으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두통이 잘 유발이 돼요. 어머 화장실 못 가면 두통이 오시는군요. 그런 예, 체질 예, 분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게 두통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두통을 이렇게 치료합니다라는 게 아니고 네네. 그 체질에 따라서 어디를 먼저 풀어줄지가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한의원에서는 그런 환자들이 오면 그 체질별로 뭔가 그런 치료들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소양인의 예를 들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얘가 변을 매일 봐야 되는 애인데 네. 안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가요. 이런 애들은 밥을 제대로 못 먹든지 엄마 맨날 머리 아파 소리 피곤해 소리를 많이 한다든가 아. 이런 식으로 증상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군요. 예,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아니겠지만 네네. 보통 이런 경향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러이러 증상들이 오거나 아.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른들 같은 경우도 늘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 보면 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도 되게 그런 많아요. 거군요. 방금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원장님. 이 아침에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네. 아침에 눈을 뜰 때 편두통이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일시적인 증상인지 몸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초기 증상인지 궁금합니다. 이러셨어요. 주로 아침에만 그러신다는 얘기인 그런 것 거죠. 같아요. 그리고 원래 없었는데 예. 요즘 들어 그런다는 지금 거죠. 이제 왜 편두통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도 되게 중요하고요. 아. 이게 이제 폐경이 되는 그러니까 보통 왜 어라운드 메노포즈가 오는 그 갱년기쯤에 그렇죠, 오는 그렇죠. 예, 이런 정도가 되면 이게 호르몬이 급격하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트로겐 자체가 이제 왜 갱년기가 되면 우리 에스트로겐 프로테인 다 떨어져 그런 거죠. 버리는데 이제 더 이상 여성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성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게 에스트로겐의 더미넌스가 되면 그러니까 에스트로겐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양도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통 만약에 갱년기 즈음에서 오는 경우는 아마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막 머리가 이렇게 왜 우리 편두통이라면 2가지 두통이 있어요. 긴장성 두통과 혈관성 두통이 있는데 네. 긴장성은 그냥 머리가 뻔하게 아픈 거고요. 아. 혈관성 두통은 왜 우리의 심장의 맥박이 펑펑 뛰듯이 예, 예. 쿡쿡 쑤시면서 아픈 경우 그 2가지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 호르몬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는 혈관성 두통보다 긴장성 두통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머리가 그냥 이렇게 막 깨질 듯 아픈 것보다는 머리가 묵직하고. 묵직근하니 말지 못하고
멍하기도 그쵸. 하고 약간 포기한 느낌도 있고 이런 약간 것들이 살짝 어지럽기도 하고. 그쵸.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이분이 때문에 저와 나이대가 비슷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정확하게 지금 증상이 다른 증상이 어떤지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네네. 없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침에만 그런다는 건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거죠. 그쵸. 왜냐하면 아침이면 우리가 푹 쉬었기 때문에 네. 맑게 해야 되는데 네. 중간에 우리가 잠을 깊이 잘 못 자거나 네. 우리가 왜 수면도 보면 수면도 단계가 있어서 우리가 렘 수면까지 깊이 들어가야 이완이 되거든요, 몸이. 근데 이완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밤새도록 잠을 자도 굉장히 피곤해요.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왜 아침에는 맑지 못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더 띵하니 아침에 그런 걸 느끼는군요. 피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비염 같은 게 있으면 네. 잠을 또 깊이 못 자잖아요. 코 그렇죠. 골고 이런 경우에도 그것도 우리가 비슷한 경우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수면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호르몬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정확하진 않아서 예, 그런 거고. 그러면 이렇게 증상 있는 분들이 워낙 뭐 많으시니까 네.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두통이나 머리의 이 묵직함을 그쵸.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그냥 저는 첫 번째 운동을 그러니까 좀 많이 움직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네. 그 자세가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포헤드 포지션이라고 하죠. 네.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살짝 그렇게 되면 우리 왜 목에 보면 목에 앞에 우리 성대가 있죠. 성대 이게 목젖이 있죠. 네. 목젖 남자들 목젖 있는 그 자리 양쪽 옆에 보면 네. 근육이 하나가 귀 밑에서부터 앞에 쇄골로 쭉 내려오는 근육이 있어요. 만져보시면 얘가 이렇게 쭉 따라서 내려와서 붙어요. 그렇구나. 예, 가지가 두 개이지만 네. 양쪽이 붙는데 그걸 우리가 흉쇄유돌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흉쇄유돌근이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내가 두통이 올 때는 그 긴장도가 높은 게 어디냐면 뒷목이 우리 항상 아프잖아요. 아프죠. 여기가 네, 뻐근하고. 그 앞에 근육하고 뒷목 근육하고는 서로 기량작용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랑장.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완이 되면 하나는 수축이 되고 하나가 연결이 됐군요. 그렇죠. 제가 이제 뒤로 제끼면 뒷목은 수축이 되고 앞목은 앞에는 이완이 되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떤 자세냐면 뒷목은 늘어나 있고 그렇죠. 앞에 목은 짧아져 있는 포지션이에요. 맞네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는 네. 모든 근육이라는 건 똑같은 자세로 있으면 왜 우리 항상 계속 똑같이 서 있으면 허리 얼마나 아프고 피곤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네요. 근육을 계속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걸 계속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으면 얘는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으면 어느 순간 근육은 자기 스스로 확 잡아버려요. 어머. 그러면 왜냐면 자기 피곤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어머. 그러면 나는 내가 여기서 목을 확 잡아버리면 뒷목이 움직여지지가 않죠. 아니면 뒷목이 확 잡아버리면 앞목이 잘 안 움직여져. 그럼 목이 안 돌아가요. 어떻게 그런 이게 이제 거군요. 네, 그게 이제 목이 안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이 SCM 그 아까 흉쇄유돌근 그 앞에 목에 옆에 있는 이 근육이 네. 연결이 어디하고 돼 있냐면 옆에 편두통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목이 안 돌아갈 때는 옆에 머리가 같이 아프군요. 그쵸. 왜 우리 보통 꼬리 옆에 눈썹 옆에 우리 맞아요. 푹 들어가 있는데 누르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침구 자리가 태양혈이라고 하는데 거기 누르면 시원하잖아요. 맞아요. 이거하고 같이 측도 하고 우리 측도 옆머리 쪽하고 네.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군요. 목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뒷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네. 이제 심한 경우는 팔도 저릴 수밖에 없죠. 좀 스트레칭을 하면 좋다. 그쵸.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고 걸을 때는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걸을 때도 그냥 우리가 천천히 걷지 마시고요. 약간 고개를 약간 위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진짜요? 네네 밑에 쳐다보지 마시고요. 약간 위를 쳐다보시고 약간 빠른 걸음으로 빠른 걸음? 예, 팔을 움직이면서 걷게 되면 우리가 이게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걷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모든 근육들을 다 조금씩 다 움직여요. 다리뿐만 아니라 발가락에서도 우리가 보통 게이트라고 해서 발가락이 딱 닿는 순간부터 끝까지 갈 때까지 엄지발가락이 밀어주는 그 순간까지가 모든 근육들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근육의 움직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로봇으로 만들 경우에는 정말 이
컴퓨터 집체만한 컴퓨터가 넘게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죠. 그 지금은 이제 정도로. AI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되지만 네. 그 정도로 우리 신경이라는 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걷는 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도 제일 마지막으로 남겨주시는 게 발이라고 할 정도로 아. 발로 걷기만 해도 우리 건강은 정말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부터라도 정말 딱 내가 화장실 갈 때도 씩씩하게 팔도 움직이게 하면서 고개도 살짝 들고 집안에서도 그렇죠. 빠른 걸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네요. 맞아요. 그 작은 습관 하나만 좀 고쳐도 음. 나의 몸 상태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한 분 질문부터 받아볼게요. 저는 두통은 종종 있는 편인데 얼마 전엔 좀 다르게 아팠어요. 귀 뒤 아래쪽이 욱신욱신이랄까 맥박 뛰는 것 같다고 할까 하면서 무지 아팠는데 이게 편두통이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근데 편두통이 이렇게 귀 뒤 아래라는 건 거의 목하고 좀 가깝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부위가 되게 중요한 부위라서 그래요? 저도 좀 생각을 하는데 이분 같은 예. 경우에 평상시에 그냥 두통이 있던 거하고 달리 지금 나타난다고 그렇죠.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귀 밑에 쪽에는 우리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아, 진짜요? 이게 이제 얼굴 신경이라고 하죠. 안면 신경. 예, 예. 안면 신경이 귀 밑으로 해갖고 눈썹 위, 안면, 턱관절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가는 그 가지가 지나가는 부위가 딱 귀 밑인데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왜 대상포진 걸리는 것처럼 요새 대상포진 분들 되게 많으셔서 저 그래요? 놀랐어요. 응. 네, 젊은 분들한테도 요새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음. 원래 이제 대상포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많이 바이러스 보통은 그렇다면서요. 그쵸, 바이러스 인펙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내 몸의 신경을 침범하는 건데 그 침범이 얼굴로 오느냐 신경으로 오느냐 뭐 옆구리에도 생기고 등에도 생기고 대상포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군요. 예. 그런데 이 귀 밑에 쪽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안면신경마비가 오기 직전의 증상이 약간 편두통하고 귀가 아픈가 귀 밑이 아프고 이런 느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머. 그러니까 이게 욱신욱신 느끼는 느낌은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몸에 염증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염증 예. 반응이라는 건 세 가지인데 네네. 그게 열이 나거나 예. 아니면 그러니까 부종이 생기거나 예. 아니면 통증이 있거나 요 세 가지가 우리 3대 염증 반응인데 아. 이게 지금 염증 반응들이 생길 경우에 그런 식으로 욱신욱신 거리면서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증상이 이제 네. 보통 우리가 안면마비가 오게 되면 전조 증상이 있어요. 안면마비라는 게 얼굴 마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게 구안하사. 이 예. 구안화사도 우리가 중추성이 있고 말초성이 있기 때문에 중추성은 우리 음. 중풍에서 오는 경우이고 네. 말초성 같은 경우는 말초 신경에 의해서 온 거기 때문에 중풍하고는 틀려요. 다르고. 예, 아예 네. 그냥 중풍하고 기전 자체가 틀린 그렇군요. 기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귀 밑에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쿡쿡 쑤시고 아프고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전조 증상이 약간 왜 혀가 감각이 약간 둔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도 신경이 분포가 틀린데 저 뒤쪽에 맛을 아예 느낄 수가 없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아마도 안면마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요. 어머.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말 편두통으로 해서 끝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두통이 진행이 되거나 그 쑤시는 느낌이 계속 아프거나 하면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그러네요. 생각이 돼요. 그럴 얼른 경우에 병원 가보셔야겠네요, 진짜. 예, 하는 게 좋으니까 예, 예. 한 번이라도 왜냐하면 얘가 초반에 진행되는 걸 막게 되면 그나마 안면마비 오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왜 병원에 가면 엔티바이럴 약이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써요. 네. 그러니까 엔티인플라메토리 역할을 도와주는 거죠. 예. 그래서 초반에 염증을 확 빨리 줄여놓으면 얘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초반에 쓰시는 거 그거는 훨씬 더 그렇죠. 권하고 이미 싶어요. 마비돼서 가는 것보다는. 예, 예, 마비된 경우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나타나니까 그게 아마 보통 이런 증상이 있고 한 4일 내지 5일 정도 네. 진행이 되면 그렇게 나타나는 그래요? 경우가 있으니까 얼른 가보셔야겠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이 것 귀 같아요. 밑에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왜냐면요, 우리가 이 귀부터 시작해서 눈, 입 주변, 목 네. 여기에 임파선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위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뇌를 보호하는 부위가 거의 다 여기에 있어요.
진짜요? 목 뒤에 연수부터 그러니까 모든 우리 팔다리의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뇌를 주관하는 게 우리 목 이 기관지 목 뒤쪽에 이 주변으로 그냥 다. 다 있어요. 그래서 왜 유방암이 생겨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 유방암이 생겨도 전이가 되게 잘 되는 이유가 이 유방 옆쪽으로 겨드랑이 밑에 쪽으로 임파선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왜 연주창이라 그래서 우리 왜 감기 걸리거나 뭐 염증 생기거나 목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거 예. 많이들 경험하실 거예요. 임파선 붙는 거 맞아요. 경험하실 거예요. 이 임파선 자체가 다 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목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 부위는 정말 우리가 침 놓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예, 일반적으로 손상이 돼도 조심하셔야 되고 염증이 그렇군요. 생겨도 조심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위시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뭔가 어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특히나 더 병원을 좀 빨리 그쵸, 가보시면 그쵸. 좋겠네요. 그러니까 특히 임파선이 붙는 경우에는 네.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보실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20대 중반인데 편두통 거의 없는데 어제부터 편두통이 좀 있어요. 오늘은 운전하는데 차를 갓길에 세워야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한 곳만 아프고 편두통 끝나니 양쪽 눈알 윗부분이 다 빠질 것 같은 통증이 와서 이런 적은 처음인데 왜 이럴까요? 뭐 지병은 없으시대요. 혈압도 좀 낮은 편인데 60에 100. 그리고 젊은 여성이라서 그런 거라고 병원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러게요. 이분도 지금 20대 중반인 거 보니까 아마도 이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거나,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을 하고 있거나, 컴퓨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자세 때문에도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눈알이 빠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보통은 우리 왜 한마디로 말했을 때 우리 보통 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정말 골치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열받는다, 골치 아프다. 맞아요. 근데 정말 머리는 우리가 보통 동의보감에도 보면 두무냉통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복무열통. 그러니까 두무냉통이 뭐냐면 네. 머리는 차가워서 통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머리는 뜨거워서 아픈 거고요. 그러네요. 배는 복무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가워서 차가우면 아프지 아프고. 뜨거워서 배가 따뜻해서 아픈 경우는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러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항상 우리는 보통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리가 좀 차가워야 일반적인 체온보다 차가워야 되는데 열을 너무 많이 받아요. 열받는 그쵸. 상황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정말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을 확 올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정말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이 아프고 아. 지끈지끈하게 아플 수밖에 없고 왜 어머니들 머리 싸매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분도 아마 지병도 없고 혈압이 좀 낮기는 낮아요. 근데 우리 그래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혈압이 좀 낮다 보니까 저혈압에서도 두통이 이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두통은 약간 저혈압 두통은 약간 묵지근한 두통이에요. 이렇게 막 머리가 빠개질처럼 아프거나 이러진 네네. 않은데 예. 그래서 보통은 왜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막 갑자기 두통이 너무 왜 우리 쓰러질 때 보면 뒷목 잡고 그렇죠. 쓰러지잖아요. 예. 그게 혈압 자체가 갑자기 확 하고 올라가면 아. 스트레스 받거나 뭐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연속극 보면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네. 경우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는 이런 두통이 생기죠. 막 갑자기 머리가 그렇구나. 빠개질처럼 아프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분은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신 것 그쵸. 같고. 예, 혈압이 높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 컴퓨터 같은 거 오래 보면 눈도 왜 이 눈도 우리가 다 근육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눈 주변이. 그쵸. 예. 그게 이제 6개의 근육이 있어요. 그래요? 눈 주변에. 그러니까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아. 근데 그거를 컴퓨터를 보면서 계속 고정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6개의 근육을 다 움직이지 않고 하나만 그러니까 2개만 딱 근육을 갖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오랜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도 아프고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운전하면서 갑자기도 정말 그런 증통이 갑자기 올 수도 있을 그렇군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심하셨나 봐요. 예. 운전을 못할 정도로 정도라고. 근데 여성이라서 그렇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훨씬 것처럼 많으니까. 그쵸. 왜냐하면 만약에 이분이 딱 이 시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은 계속 했던 걸 거예요. 일은 매일같이 뭐 그러겠죠. 9 to 5 일을 했을 테고 했는데 내가 이게 딱 월경하는 시기쯤 열경 한 3일 전쯤 요런 시기에 되면 그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딱 그 스트레스와 딱 월경 시기가 딱 맞물리면서 극도의 심한 그렇겠군요. 통증을 나타낼 수 있었겠죠.
아, 그런 경우인 것 같네요. 이분들 근데 조금 그러면 좀 본인이 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근데 이제 이분 이렇게 해야 같은 돼요? 경우는 만약에 이런 두통이 지속이 된다면 네.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병원에 20대라 하더라도 가서. 그렇죠. 네. 그냥 진통제만 먹을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나타나고 말았다 그러면 정말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칭하고 예. 좀 잠 좀 주무시고 이완을 시켜서 좀 아마 풀어 주실 수도 있을 거고 예. 가까운 데 가셔서 그냥 침을 맞든지 치료를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두통이라는 거 그냥 전체적으로 머리가 아파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렇게 편두통 한쪽이 어딘가가 심하게 아프면 사람이 좀 겁이 덜컥 나지 않나요? 그렇죠. 어디가 아픈가 내가? 그쵸. 안에 뭐가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뇌 속에 뭐가 있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그런 되게 많이 겁이 덜컥 하시는데 나서 그 편두통이 그래서 더 사람들한테 좀 두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뇌에 종양이 생겨서 우리가 두통을 나타낼 수 있는 사이즈가 되려면 엄청 커야 되고요. 아, 진짜요? 네, 엄청 커요. 왜냐하면 뇌압 자체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아. 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전도 벌써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뇌종양 그러니까 두통이 생겨서 뇌종양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확률은 한 0.0001% 진짜요? 정도 될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시군요. 음. 그러면 평상시에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너무 또 걱정 막 심하게 하지 않으셔도 맞아요. 되겠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엊그제부터 목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팔 전체가 저리고 오른쪽 머리가 띵하고 편두통이 와요. 더러 기침을 하는데 가래 섞인 기침이고요. 열은 없습니다. 시기가 시기고 요 며칠 코로나로 3, 40대 급성 뇌졸중 기사를 봐서 그런지 괜히 걱정이 되네요. 이런 질문이 그래요? 오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걱정인데 예. 이분이 지금 오른쪽 팔 전체가 저리고 예. 아프다고 하는 거, 목부터 아프다고 하는 거 보니까 평상시에 아마 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목에 예, 디스크. 그러니까 목 스파인이지, 목 그 디스크인 거죠. 네네.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한쪽만 저리고 아프지 양쪽으로 오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 양쪽으로 올 경우에는 뭔가 이제 혈액순환의 문제이겠지만 한쪽으로 온다는 건 신경의 압박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구나. 신경은 디스크 구조상 한쪽으로 나타나니까 뒤로 나와서 양쪽이 아프지기는 커다란 사고가 아닌다면 어렵고요. 예. 주로 한쪽으로 오는데 아마 그거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흔하게 보는 흉곽 돌출 중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예. 신경이 목 뒤로 앞으로 내려와서 네. 왜 쇄골 밑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팔 예, 앞쪽으로. 팔 쪽으로 지나가는데 팔 예. 안쪽으로 지나가요. 예. 겨드랑이 밑으로 해서. 네. 근데 거기에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가 왜 우리가 글씨를 되게 오랫동안 쓰거나 컴퓨터 오래 하고 있으면 예. 얘가 좁아져 있으면서 압박이 돼요. 아, 그러면서 오는 팔저림 증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왜 카팔 터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뇌졸중이 의심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팔이 저리다고 해서 예. 아마 그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음. 드니까 네.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정확하게 나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받아보시고 게 어디가 좋으실 문제가 예, 예, 있는지 예, 맞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볼게요. 오랫동안 비염이 낫지 않네요. 숨 쉴 때마다 코 속이 싸하게 아파요. 잠잘 때 바세린 듬뿍 바르고 자는데 그래도 통증이 쉬 가라앉질 않네요. 이비인후과도 별 도움이 되질 않고요. 한의원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혹시 저 같은 비염으로 한의원 치료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게 보셨어요. 비염 같은 경우도 네. 정말 만성 비염이요. 만성 비염도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요? 우리 축농증 비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축농증이라는 게 뭐냐면 안에 여기 부비강에 염증이 이제 코에 염증이 되면서 이 코하고 안에 여기에 공기가 있어요. 스페이스가 있어서 우리 뺨 가운데 보면 공기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여기는 안에는 공기예요. 공기, 어. 여기도 공기. 아, 진짜요? 예, 그런데 얘가 코에 염증이 오래 정도 되면 안에 코에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이 안에까지 염증을 유발시켜요. 그럼 빈 곳에. 예, 그 빈 곳에 공기가 차야 될 곳에 염증이 생기면서 농이 차는 걸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차게 되면 압력이 차다 보니까 원래 공기가 있어야 될 곳에 농이 차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얼굴에 예, 압력이 그러면 높아지고. 주로 아픈 게 그 코 옆에 눈 밑에 이 뺨 있는 데가 되게 아파요. 그러면서 앞에까지 통증이 있으니까 머리랑 눈 있는데 코 있는데 컨제션이 있으면서 통증이 되게 심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항생제 먹을 때는 또 괜찮은데 비에 염증이 있는 이상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 그러네요. 깨끗하게 없어지질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정말 침 치료를 좀 같이 하면서 코를 좀
코는요, 우리 코가 이게 되게 재밌는데, 예. 제가 코 얘기만 해도 또 코가 되게 공기가 통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비염이 있으면 공기가 안 통하고 딱 막히면 그렇죠. 주로 입으로 입으로만 하죠. 그렇죠. 입으로 입호흡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염증들이 또 생길 수가 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침 치료를 해 주시면 네.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침을. 내가 항생제를 복용하더라도 음. 소염제를 복용하더라도 네. 침 치료를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 비염에 또 한약재들이 되게 많아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주는 우리 현계나 뭐 신이라고 해서 꽃, 그러니까 뭐죠? 목련꽃 뿌리, 예. 열매, 예. 봉우리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그래서 오. 되게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재들이 안전하게 내추럴하게 또 쓸 수 있는 것들도 많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약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서 그 사람들은 다 한의학하면 보약만 생각하시는데 그쵸, 그렇게 그쵸. 구체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들이 그쵸. 있다는 거. 감기약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 감기약만 해도 한 20가지가 돼요. 진짜요? 예, 증상이 뭐냐에 따라 다 틀리고 다르게. 체질에 따라 틀리니까 약을 줄 수 있는 게 다 만들어져 있는 감기약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침 치료도 저희가 지금 그 아큐펑처도 침 치료도 또 그 인슈런스 커버리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침이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의원은 보험 안 되는 줄 알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의 플랜이 얘가 뭐 프라이빗 보험이면 뭐 시그나도 있고 뭐 유나이트 헬스케어,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내 아예 커버리지가 있어야 돼요. 아큐펑처 아. 커버리지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보통 커버리지가 있더라도 디덕터블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게 할 수 있는 경우 디덕터블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 내가 디덕터블 매시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돈을 페이를 해야 해야 되죠. 되죠. 그 예. 이후부터는 보험회사에서 다 커버가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아큐펑처도 이용해서 내가 커버리지가 있는지 음. 보시고 왜냐면 이런 경우는 장기 치료가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비염 치료도 침 치료를 하지만 좀 장기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군요. 그쵸.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약도 번이라도 먹으면서. 그쵸.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고 특히 이렇게 비염이 있는 경우는 네. 시즌 알러지가 되면 또 되게 심해지는데 그러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시즌 알러지 때 침을 맞지 말고요. 시즌 알러지 오기 전에 오기 전에 한 달 정도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 번이면 4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해줘도 시즌 알러지 굉장히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그냥 정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내년에는 시즌 알러지 때 그냥 그 알러지 약만 먹고 막 고생하고 막 엄청 고생 많이 하시죠, 사람들. 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아마 그 전에부터 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 하는 거군요. 네, 해봐 주세요. 그러면 신기하다. 정말 알러지 약을 왜 알러지 막 심할 때는 알러지 약을 먹어도 안 듣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